여행을 다녀온 후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73세에 맞이한 첫날 밤은 과연 어땠냐고. 나는 그저 살며시 웃기만 하죠. 하지만 사실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가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던 순간 내 심장이 그토록 세차게 뛸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침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그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늦은 감정 따위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랑에는 나이가 있는 걸까요? 누군가와 다시 손을 맞잡는 게 너무 늦은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감춰왔던 진짜 감정을 깨닫고 다시 처음처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잠시 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벌써 내가 기타를 배운 지도 어느새 7년이 흘렀다. 처음엔 혼자서 조용히 취미를 즐기려 했지만 이곳 문화센터에서 나는 또 다른 삶의 온기를 느끼곤 했다. 익숙한 교실,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음악. 하지만 그날 내게 낯선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윤상수. 서툰 손으로 기타를 조심스럽게 쥔 그는 신입생이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있었다. 어색한 듯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서 확신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잡는 게 맞을까요?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깊고 따뜻한 눈빛. 흔히 보는 신입생과는 조금 다른 느낌. 그는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했다고 했다. 노래도 곧잘했고 기타를 쥐는 손길도 낯설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수와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기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종종 함께 남아 연습을 했다. 기타 줄을 튕길 때마다 어색하게 웃던 그가 어느새 능숙하게 코드를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다. 은희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는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릴 때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요. 기타도 치고 노래도 만들고 언젠가는 무대에 서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딴 딸아는 가난하게 산다고요. 결국 저는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진 듯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있던 미련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음악을 포기하면서 그녀와도 멀어졌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깨닫게 됐죠. 음악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은희 씨,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고백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는 마치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다. 상수는 단순히 기타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 삶에 갑자기 나타나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흔들림을 막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상수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에게 끌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쉽게 정의할 수 없었다. 오래전 이혼하고 마음둘 곳을 찾다가 시작한 기타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 수업에서도 그는 평소처럼 내 옆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걸 느꼈다. 혹시나 내 대답을 기다리는 것일까?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기타를 조율하며 말했다. 지난번 이야기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의 손이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말이라면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가슴이 조금 더 뛰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나의 감정도, 그가 내게 전하는 감정도, 우리는 너무 늦게 사랑을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린 듯 상수는 점점 더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전화가 걸려왔다. 은희 씨, 오늘 밤에 잠깐 산책하실래요? 산책이라니. 밤에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 없이 거절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 감정을 더는 억누르고 싶지도 않았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밤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기타를 배우던 공간이 아닌 조금 더 사적인 공간에서, 달빛 아래에서 상수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또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은희 씨,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숨겨왔어요. 음악도, 사랑도. 그런데 이번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의 가슴도 떨리고 있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음악을 포기한 것도 사랑을 떠나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내 진짜 감정을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였어요. 은희 씨를 만난 이후 제 삶은 다시 음악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나도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럼 우리 함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가 곧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공원에는 바람이 살짝 불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다. 사랑이란 감정이 내게 다시 찾아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상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다. 기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고 공원을 걸었다. 대화는 기타에서 시작해 음악, 그리고 서로의 삶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상수가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내게 열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은희 씨, 사실 저는 기타를 배우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어요. 환자들과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단순한 기타 초보자가 아니었다. 그가 말했던 부모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선명해졌다. 상수 씨, 혹시 의사였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얼마 전까지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평생을 그 일에 바쳤죠. 그래서 음악을 포기해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의 말을 되새겼다. 그의 손끝은 지금도 섬세했지만 의사였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왜 그걸 숨겼어요?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혹시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은희 씨가 나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은희 씨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저를 다르게 고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죠. 나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은희 씨가 이제라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말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직업, 그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수 씨, 다음번에는 저한테 먼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럼 저도 제 마음을 먼저 보여줄게요. 그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상수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작은 오해가 풀리고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는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더 꺼내놓았다. 그는 5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지금은 아들, 딸과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나이도 나랑 동갑인 73이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연습을 마친 후 다른 수강생들이 조용히 나를 불러 세웠다. 은희 씨, 혹시 윤상수 씨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셔요?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들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그 사람 과거에 큰 사고가 있었대요.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라고 불러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단순한 소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심각했다. 그날 이후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의심과 믿음이 뒤엉켜갔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나는 상수의 과거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는 병원 관계자들을 수소문하고 마침내 그의 과거 환자 가족을 찾아냈다. 실례합니다. 윤상수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다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더 듣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상수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 관계를 멈춰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다. 상수를 직접 만나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나는 그를 찾아갔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상수를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수 씨, 솔직히 좀 말해주세요. 당신에 대해 들었어요. 당신이 살인자라는 소문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그게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 대강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줘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그의 신체는 이미 급성 폐혈증으로 인해 모든 장기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강행할 경우 성공 확률이 5% 미만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연명 치료가 아닌 다른 대안을 원했어요. 결국 나는 의료진과 상의 끝에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최후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감으며 덧붙였다. 살인자, 그렇게 불릴 줄 알았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난 환자를 살리려 했어요. 그게 내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상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제야 그가 왜 힘들어했는지, 왜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그날 이후로 나는 상수를 멀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나는 다시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갔다. 그녀는 나를 보고 차갑게 말했다. 뭐 또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상수 씨가 그때 무슨 선택을 했는지,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며 그가 틀린 선택을 했다고 단정할 순 없어요. 그는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잃었고 그래서 그를 미워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미움과 원망 속에서도 그를 완전히 비난하지 못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나는 다시 상수를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듯 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믿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래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로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 몰랐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상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 우리의 관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날 상수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다. 상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챘다. 아빠!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건 너무 성급해요. 상수의 자녀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건 너희가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아빠가 외로운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엄마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빨라요. 우리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상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가족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걸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다. 그날 이후 나는 상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상수의 자녀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가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그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상수 씨, 우리 잠시 시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은희 씨.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나는 상수 씨가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사랑이 맞는 건지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수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은희 씨, 기다려달라고 하면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밀어내지는 말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공원에서 손을 맞잡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 나는 사랑을 선택할 자신이 없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걸까? 그렇게 우리는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상수는 나를 기다릴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상수와 거리를 둔 채 며칠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 사랑이 맞는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데 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상수는 나를 기다릴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를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도 상수의 자녀들은 여전히 우리 관계를 반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수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랑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아빠,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잊으신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의 자녀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상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손을 떨며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너희를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해해 줄 순 없겠니? 하지만 자녀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화를 냈다. 순간 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됐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은 이해하지 않겠지. 그러면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는 격앙된 상태로 집을 나섰다. 문이 세차게 닫히고 상수는 밤거리로 나섰다. 혼자 걸으며 화를 사기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혼자 술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상수는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고 한 잔, 두 잔, 그리고 술 기운이 오를 무렵 젊은 남자들이 그의 테이블 근처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그렇게 혼자 우울하게 술을 마셔요. 우리랑 한잔 하시죠. 그냥 조용히 가라. 난 상대할 기분이 아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더욱 거칠게 나왔다. 상수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들이 밀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식을 들은 상수의 자녀들은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빠를 본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으로 아빠는 단지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아빠를 위해서라면 은희 씨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나도 병실로 들어섰고 병상에 누운 상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상수 씨, 이제 안 밀어낼게요. 나도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상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음과 동시에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을 지켜냈다. 자녀들도 이제 그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도 마침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상수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왔고, 이제야 진정으로 함께할 준비가 된 듯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상수의 자녀들도 이제는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를 반대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본 후 그들도 마침내 이해했다. 아빠, 앞으로는 저희도 응원할게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이모랑 잘 지내세요. 우리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반대했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의 곁에서 축복을 보내고 있었다. 상수는 그들을 하나씩 끌어안으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이해가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 오션뷰 객실을 예약해 놓고 체크인을 마친 후 방으로 들어섰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바다와 하늘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희 씨와 함께하는 첫날 밤이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듯 창가에 다가섰고 상수가 조용히 다가와 내 허리를 감쌌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나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 73세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그 순간만큼은 마치 첫사랑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상수 씨, 우리 이 밤을 기억할까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자 그 온기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손. 그 손이 나를 지그시 감싸 안았다. 그의 숨결이 살짝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상수 씨, 내가 이렇게 떨 줄 몰랐어요. 그가 작게 웃으며 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나와의 거리를 좁혔다. 어느새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이 딱 좋아요. 그가 내 머리칼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긴긴 밤이 천천히 깊어져 갔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설렘도 두근거림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지금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로맨스를 응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